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중 나의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돈이 없어도, 자리가 낮아도, 세상이 비웃어도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가까이 했다. 왜냐하면 신념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다. 내가 처음 큰 공사를 맡았을 때 자금도 인력도 부족했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협력업체들은 발을 뺐다. 모두가 이번엔 무리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현장 소장이었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저는 믿습니다. 이건 됩니다. 나는 물었다. 근거는 있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일으켰다. 신념은 논리보다 강했다. 그의 믿음 하나가 내 두려움을 이겼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공사를 완성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신념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가능이 사라진다. 세상은 늘 불안하다. 시장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한다. 그러나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 신념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닻이다. 나는 평생 그 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켰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돈보다 약속을 중히 여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과만 일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념을 잃은 사람은 영원히 무너진다. 나는 그런 사람을 멀리서도 알아봤다. 말보다 눈빛을 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해냈다. 한 번은 해외 공사에서 계약 조건이 갑자기 바뀌었다. 모든 팀이 동요했다. 그때 담당 부장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느꼈다. 아,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일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나는 그 부장을 나중에 임원으로 승진시켰다. 능력보다 신념을 봤기 때문이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포기할 때도 스스로를 믿는 용기다. 세상은 늘 변명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경기가 나빠서요. 조건이 나빠서요. 그러나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묻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일을 만들고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았다. 나는 한때 외국의 거대한 기업과 협상을 했다. 상대는 우리 회사를 얕잡아 봤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내 통역이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통역을 멈추게 하고 직접 말했다. 우린 작지만 믿음은 크다. 그 믿음이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그 자리에 공기는 얼어붙었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건 논리의 승리가 아니라 신념의 승리였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언제나 말했다. 신념이 없는 조직은 이익이 많아도 오래가지 못한다. 신념이란 이익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돈 때문에 결정을 바꾸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이 손해를 가져와도 결국 그 신뢰가 더 큰 이익을 데려왔다. 사람은 신념으로 빛난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무겁다.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는 수많은 경험과 용기가 녹아있다. 반대로 신념이 없는 사람은 화려한 말을 쏟아내지만 행동은 없다. 그들은 언제나 바람처럼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았다. 신념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주변의 불안을 잠재운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팀이 단단해진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었다. 어떤 이는 현장에 있었고 어떤 이는 사무실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끝까지 간다. 그것이 신념의 본질이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신념이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들은 위기에서도 기회를 보고 실패에서도 희망을 찾는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인생도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신념은 전염된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번진다. 나는 그 믿음으로 회사를 세웠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꿨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신념의 사람 다음으로 중요한 부류가 있다. 바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나의 곁에는 언제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현실이 아무리 막혀도 안 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해보겠습니다라는 말로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 한마디가 1000번의 회의보다 강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늘 가능성의 문을 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결국 용기를 낸 사람의 것이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내일을 만든다. 1970년대 나는 한창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모두가 반대했다. 정 회장, 한국이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그건 선진국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말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은 언제나 현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그러나 그때 내 곁에 있던 젊은 기술자 하나가 말했다. 회장님,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집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속 불을 다시 지폈다. 나는 결심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 한 문장이 현대조선의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두려움을 모르는 한 사람의 용기가 수천 명의 마음을 바꾼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결국 집단적인 두려움이 만든 환상이다.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도 움직인다. 두려움을 깨는 건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다. 나는 늘 그런 사람과 함께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처음이라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들은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 내가 해외에 첫 진출을 시도했을 때도 그랬다. 중동으로 나갈 때 수많은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가는 거야. 아무도 안 간 곳이 기회다. 그 말을 듣고도 망설이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명 젊은 공사 감독이 말했다. 회장님, 저는 가겠습니다. 사막이 아니라 기회로 보겠습니다. 나는 그를 데리고 갔다. 그 젊은이는 나중에 현장을 이끌며 수천 명의 사람을 움직였다. 그의 용기가 회사를 구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배움을 얻는다. 실패를 경험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고 있다. 그들은 늘 이유를 찾았다. 상황이 나빠서요, 경험이 없어서요, 준비가 덜 돼서요. 하지만 세상은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가 부족하면 배우면 된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중요한 건 용기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나는 그 한 걸음을 내딛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그들의 땀, 그들의 눈빛, 그들의 손에는 늘 생명의 힘이 있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들은 실패보다 도전을 두려워한다. 나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가게를 몰래 나와 서울로 향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속엔 뜨거운 확신이 있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무모함이 나를 살렸다. 세상은 안전한 길을 걷는 자에게 미소 짓지 않는다. 미지의 길을 걷는 자에게만 문을 연다.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내가 현장을 다닐 때 늘 찾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실패해도 웃는 사람,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눈빛에는 불이 있었다. 나는 그 불을 믿었다. 그들은 지시가 없어도 움직였고 상황이 불리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 하나가 10명의 팀을 살렸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움 없는 자가 결국 세상을 만든다. 나는 회사 내에서도 할 수 없다는 말을 가장 싫어했다. 그 말은 스스로를 묶는 쇠사슬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불가능은 말이 아니라 핑계다. 그 한마디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다시 움직였다. 사람들은 나를 무모한 낙관주의자라 불렀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모한 낙관이 세상을 만든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해서 배운다. 그들은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평생 곁에 두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조차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지금도 그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웃던 사람들, 폭풍이 몰아쳐도 철근을 붙잡고 외치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용기였다. 그들의 존재가 회사의 근육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단 10%도 안 된다. 나머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산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10% 안에 들어야 한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시야가 넓어진다. 그들은 현실을 핑계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재료로 삼는다. 이 상황을 이용해보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그들의 말에는 두려움 대신 창의가 있다. 나는 평생 그랬다. 위험 속으로 먼저 뛰어드는 사람을 가장 신뢰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랬다. 그들은 준비가 안 돼도 뛰어들었다. 그리고 뛰어든 후에 준비했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머리로 계산하면 인생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가슴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진짜 힘이다. 나는 지금도 말한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용기는 인간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매일 하는 사람, 그와 함께 하라. 그와 있으면 당신도 용감해진다. 용기는 전염된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나는 그 기적을 수없이 봤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것이다. 그들과 있으면 실패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본다. 그들이 바로 인생의 불씨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두려움 없는 사람,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바로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책임을 짊어진 자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동안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사람은 조직에서 빛이 난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신뢰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사람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회사를 세우고 지탱했다. 어느 날이었다. 해외 공사장에서 큰 문제가 터졌다. 장비가 고장나고 자재가 지연되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본사 보고서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불가항력이란 결국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즉시 현장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팀을 모아 물었다. 누가 책임자인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는 젊은 공사 감독이었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그래, 자네는 이미 절반을 해결했네. 사람들은 놀랐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해결은 시작된다. 나는 그를 현장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실수를 한 사람을 승진시키다니요. 하지만 나는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드물다. 그 청년은 나중에 회사를 이끌 인재가 되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성장 속에 산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 실패마다 나를 일으킨 건 언제나 책임이었다. 사업이 무너질 때마다 나는 남을 탓하지 않았다. 은행을, 정부를, 시대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내 탓을 했다. 내 판단이 부족했다. 내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길이 보였다. 남을 탓하면 분노만 남지만 책임을 지면 해결책이 보인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현대건설을 이끌 때 한 임원이 큰 계약 문제를 일으켰다. 수십억 원이 걸린 계약이 엉망이 되었다. 모두가 그를 비난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겠나? 그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좋다. 그럼 이 일을 함께 마무리하자. 그 후 그는 밤낮 없이 뛰었다. 결국 계약은 회복되었고 손해는 메워졌다. 그리고 그는 말단에서 시작해 임원이 되었다. 나는 확신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편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강해진다. 책임은 신뢰의 씨앗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나는 그걸 수없이 보았다. 뛰어난 기술자도 머리 좋은 관리자도 책임을 피하는 순간 무너졌다. 책임은 실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다. 나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을 멀리했다. 그들은 항상 핑계를 찾았다. 상황이 나빴습니다. 부하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말은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늘 말했다. 상황은 변명거리가 아니다. 결과는 네 이름으로 남는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 결과가 실패라도 그 안에서 배운다. 실패의 주인공이 되면 다음 성공도 내 것이 된다. 그러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 사람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간다. 나는 그걸 경멸했다. 1970년대 중반 중동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때였다. 모래 폭풍이 며칠씩 이어지고 자재 수송이 끊겼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쏟아졌다. 나는 본사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말했다. 불가능은 없다.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나? 담당 팀장이 대답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상황이 너무 악조건입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힘들어도 책임은 나눌 수 없다. 한 명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 결국 나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사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인부들과 함께 모래를 퍼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눈빛이 변했다. 그날 이후 누구도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리더가 책임을 지면 조직이 움직인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진다는 건 자신을 믿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들은 늘 외부의 상황에 흔들린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중심을 잡는다. 그것이 리더의 자격이다. 나는 평생 동안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과 함께했다. 그들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 그들과 있으면 나도 변명하지 않게 된다. 그들의 태도는 전염된다. 책임을 지는 문화는 조직을 강하게 만들고 회사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런 조직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책임을 지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과 있으면 당신의 삶에도 신뢰가 쌓인다. 신뢰는 곧 자본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신뢰를 만든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너를 만든다. 인생에서 도망치지 마라.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진짜 어른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 다음으로 내가 존경한 부류, 바로 배우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이를 넘어 늘 성장했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동안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나의 곁에는 언제나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이와 경력을 따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모른다. 한 번 더 배우겠다. 그 겸손한 태도 하나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느꼈다. 세상은 배운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의 것이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늙는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의 노인을 싫어했다. 반대로 늘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그들은 언제나 질문했다. 회장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호기심이 조직을 움직이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한 번은 울산 조선소 현장에서였다. 새로 들어온 젊은 기술자가 있었다. 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이었다.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이 용접 방식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해봐라. 대신 결과로 증명해라. 그는 그날 밤새 실험했다. 며칠 후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용접을 성공시켰다. 그 덕분에 생산 속도가 20% 빨라졌다.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자네가 바로 현대의 미래다. 배우려는 사람은 늘 새로운 길을 만든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은 늘 변명한다. 그건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지금 방식이 제일 낫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이미 끝났구나. 세상은 변한다. 기술도 시장도 사람도 바뀐다. 그런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버린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에 기대어 살지만 결국 미래에 버려진다. 나는 그런 사람을 멀리했다. 대신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실수 속에서도 배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을 자주 오갔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밤마다 기술서를 읽고 공장 구조를 스케치했다. 통역 없이 그들의 용어를 외우고 직접 손으로 기계를 만졌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배운 한 줄, 한 그림이 나중에 수백억 원의 가치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천재 사업가라 불렀지만 나는 말했다. 나는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일 뿐이다. 성공은 배움의 결과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이런 원칙을 세웠다. 모르면 물어라. 배우지 않으면 낙오된다. 나는 임원회의에서도 자주 말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배우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라. 그러나 간혹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묻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반면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우려는 사람은 끝없이 성장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다. 배움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나는 현장에서 60이 넘은 기술자가 20대 엔지니어에게 고개 숙여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장면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저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세상은 나이를 기준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배움의 깊이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는 한 번도 이제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회장이 되어도 매일 새벽 신문을 읽고 보고서를 검토했다. 심지어 밤에는 공장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기계의 진동, 용접의 냄새,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었다.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삶 전체가 교과서다.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안다. 실패한 사람은 모른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내가 가장 존경한 사람들도 모두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언제나 새로운 걸 시도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자극을 받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배움은 재산이다. 아무도 훔칠 수 없는 자산이다. 기계는 낡고 건물은 무너져도 배움은 남는다. 배운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린다. 나는 그런 차이를 수없이 보았다. 어느 날 한 간부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너무 바빠서 새로운 걸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바쁘다는 건 변명이다. 배우지 않으면 결국 내일이 사라진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구했다. 결국 그는 큰 성과를 냈다. 나는 그를 보며 확신했다. 배움은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배우려는 사람은 늘 빛난다. 그들의 눈은 생기 있고 말에는 열정이 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자극을 받는다. 배우려는 마음은 전염된다. 조직 전체가 배움으로 움직이면 회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 힘이 현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배우려는 사람 곁에 서라. 그 사람은 네 미래를 바꾼다. 배움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신뢰를 낳는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부를 낳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들은 다시 배워서 길을 찾는다. 나는 인생의 모든 전환점에서 배움으로 일어섰다. 배움은 나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다. 배우는 자는 늙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내일을 향해 걷는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배우는 사람 다음으로 내가 가장 존경한 부류,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작지만 진심으로 말한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조직을 그리고 인생을 바꾼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남은 사람들은 단 한 부류였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불평이 입에 붙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곁에 두지 않았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울산 조선소를 세우던 시절이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던 현장 인부들이 있었다. 모두 피곤하고 식사는 변변치 않았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일은 힘들지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 한마디가 내 피로를 녹였다. 그 사람은 나중에 현장 반장이 되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를 이끌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난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현장이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봤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꼈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을 찾았다. 반대로 불평이 습관인 사람과 일하면 분위기가 금세 무너졌다. 같은 환경인데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사람은 환경을 바꾸지 못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감사는 그 태도의 핵심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한겨울 새벽에도 공장을 돌았다.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 몸이 움직이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나중엔 그 의미를 알게 됐다. 감사하는 사람은 필요보다 목표를 본다. 그래서 오래 간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들은 남의 공을 인정한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바꾼다. 반대로 내가 다 했다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멀리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선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다. 내가 해외 공사를 할 때였다. 현지 노동자들이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중 한 통역이 매일 나에게 인사했다. 굿모닝 미스터 정, 땡큐 포 에브리띵.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야말로 고맙네. 그 한마디로 그날의 긴장이 풀렸다. 그 통역은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일했다. 그는 늘 말했다. 회장님은 고마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감사는 언어를 초월한다. 진심은 말보다 빨리 전해진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위기에도 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 속에서 배움을 찾기 때문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생각했다. 이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 불평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든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문화를 강조했다.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다. 고맙다라고 바로 말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낳았다. 감사는 창의의 시작이다. 인정받은 사람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칭찬과 감사로 움직인다. 꾸짖음은 두려움을 낳지만 감사는 용기를 낳는다. 나는 회사의 원칙 중 하나로 이것을 적었다. 감사 없는 조직은 오래가지 않는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모이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 울산 공장의 초창기 폭우로 공사가 지연됐을 때였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나는 현장에 가서 말했다. 오늘 비가 와서 일을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늘이 잠시 쉬라고 시간을 준 거다. 이 시간에 서로에게 감사하자.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두가 모여 작은 식사를 나눴다. 다음 날 그들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일터로 돌아갔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돈보다 관계를 중시한다. 그들은 사람을 남기고 사람은 다시 기회를 남긴다. 나는 수많은 거래 속에서도 늘 상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함께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음 계약이 이어졌다. 감사는 신뢰의 씨앗이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 때 진짜 부자가 된다. 돈이 많아도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가난하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행복했기 때문이다. 부는 통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이는 것이다. 감사는 마음의 통장을 채운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자.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인다. 감사로 시작하면 일도 사람도 하루도 부드럽게 풀린다. 세상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왜냐하면 감사는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결국 현실을 바꾸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있으라. 그들은 삶을 긍정으로 채운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변한다. 불평이 사라지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감사는 부의 첫걸음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다. 사람의 인생은 태도가 결정한다. 그리고 그 태도의 근본은 감사다. 오늘의 일에 감사하라. 사람에게 감사하라. 실패에도 감사하라. 그러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음으로 내가 가장 신뢰한 사람들, 바로 실행력이 빠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고 행동으로 세상을 바꿨다. 다음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들은 단 한 부류였다.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즉 실행력이 빠른 사람.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런 사람들과 함께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보다 발로 뛰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서울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조금만 더 준비합시다. 시장 조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완벽한 준비는 없다. 준비하다가 기회는 지나간다. 나는 바로 뛰어들었다. 물론 실패도 했다. 하지만 그 실패는 나를 가르쳤다. 세상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배움을 준다. 멈춰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실행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학교다. 나는 늘 말했다. 한번 해본 사람은 10명의 말 잘하는 사람보다 낫다. 행동하는 사람은 결과를 만든다. 그들이 만드는 결과는 완벽하지 않아도 다음 길을 연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조차 경험하지 못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 당장 움직이라. 생각은 걸으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제 울산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랬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막막했다. 설계도는 일본에서, 자금은 은행에서, 기술은 외국에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먼저 땅부터 팔아. 사람들은 당황했다. 회장님, 설계도도 없는데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팔아. 땅을 파야 설계도가 빨리 나온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현장은 움직였다. 그날로 땅이 흔들렸고 그 먼지 속에서 현대조선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행동은 불안을 잠재운다. 움직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보인다. 나는 실행력이 빠른 사람의 특징을 알고 있다. 그들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그리고 바로 시작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일의 속도가 다르다. 그들은 말보다 결과로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한다. 그래서 결국 해낸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장 신뢰했다. 한 번은 중동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다. 갑작스러운 자재 부족으로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사람들은 본사 승인과 세계약을 기다리느라 며칠을 허비했다. 그러나 한 현장 소장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승인 전이라도 남은 자재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책임질 수 있겠나?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를 허락했다. 며칠 뒤 그는 현장을 다시 움직였다. 그 덕분에 공사는 지연되지 않았다. 훗날 그는 회사의 핵심 리더가 되었다. 실행이 빠른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 위험이 바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나는 항상 느꼈다. 행동이 빠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실패 속에서 배운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 세상은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에 보상을 준다. 왜냐하면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계획은 금세 낡지만 행동은 언제나 현재를 바꾼다. 나는 회의석상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23시간은 행동으로 채워라. 실행력이 빠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들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해결책을 본다. 안 됩니다라는 대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조직 전체의 속도를 바꾼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반대로 늘 분석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은 멀리했다. 생각은 아무리 많아도 행동이 없으면 헛것이다. 세상은 아이디어로 움직이지 않는다. 행동이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말했다. 일단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배울 것이 있다. 그 철학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첫 번째 실패는 고통스러웠지만 두 번째 시도는 더 단단했다. 행동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는 그들에게 연습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겐 실패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것이 인생의 잔혹한 진실이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부하 직원을 보며 깨달았다.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따라만 간다.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은 언젠가 앞장선다. 실행력은 재능보다 값지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실행력은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지 않는다.
그것이 행동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다. 한 번은 일본의 대형 기업과 협상할 때였다. 상대방은 모든 것을 미루고 또 미루었다. 조금 더 검토해야 합니다. 본사 승인 후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먼저 공장을 짓겠습니다. 그들은 놀랐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우리를 따라왔다. 행동이 리더십이다. 실행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한다. 늦게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뒤쫓을 뿐이다. 실행이 빠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 그들은 당신에게 속도를 가르친다.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을 덮고 그들의 열정은 당신을 끌어올린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들과 있으면 당신의 생각도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말하는 대신 꿈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생각이 위대한 사람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자에게 변명을 준다. 움직여라. 한 걸음이라도 좋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꾼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실행력이 빠른 사람 다음으로 내가 깊이 존경한 부류, 바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질투가 아닌 존중으로 함께 성장한 그들의 이야기를 하겠다. 나는 인생을 살며 깨달았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한다. 질투는 약자의 감정이고 존중은 강자의 태도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성공을 받고 그만큼 많은 질투도 받다. 그러나 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언제나 남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남이 잘 되면 자극을 받았고 배웠고 성장했다. 반면 질투하는 사람은 남의 빛을 가리려다 스스로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런 사람을 멀리했다. 1970년대 초 나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후배 기업인들과 경쟁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존경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시기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말했다. 경쟁자는 적이 아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실제로 나는 경쟁자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잘 되면 오히려 박수를 쳤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내게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세상이 넓어진다. 나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경쟁사에서 새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따라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들이 잘하고 있다면 먼저 박수부터 쳐라. 그리고 나서 배우면 된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덧붙였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모르는 조직은 성장하지 못한다. 경쟁은 미움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나는 늘 그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내가 만든 현대는 수많은 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신 말했다. 아직 배울 게 많다. 그 겸손히 회사를 살렸다. 세상에는 늘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장은 시작된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 그들은 남의 빛을 빼앗지 않고 자신의 빛을 키운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의 대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나는 경쟁사를 존경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진짜 리더는 경쟁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존중은 곧 품격이다. 현대가 성장하던 시절 나는 내부에서도 질투의 씨앗을 자주 봤다. 어떤 직원은 동료가 승진하면 축하보다 불만을 말했다. 왜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단호히 말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성공도 지킬 수 없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다. 나는 그런 독을 조직에 두지 않았다. 반대로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조직의 분위기를 바꾼다. 그들은 동료가 잘 되면 진심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된다. 한 번은 한 직원이 동료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를 불렀다. 자네가 진짜 리더다. 리더는 자기보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강하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봤지만 진짜 리더는 남의 공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질투 대신 감사로 사람을 묶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뢰는 존중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존중이 없는 곳에 신뢰는 자라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느 날 해외 현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완공됐다. 모두가 내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다. 그건 자네들 덕분이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 말을 듣던 직원들은 울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더 강해진다. 남을 높이는 말 한마디가 조직을 살린다. 질투하는 사람은 늘 비교 속에 산다. 남이 잘 되면 불안해하고 남이 실패하면 안심한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는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부는 창조에서 나온다. 창조는 존중에서 자란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들은 경쟁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자극으로 본다. 그 태도가 그들을 부자로 만든다. 나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다른 기업이 잘 되면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축하했다. 그때마다 나도 성장했다. 세상은 박수 치는 사람에게 박수를 돌려준다. 질투하는 사람은 혼자 남지만 축하하는 사람은 함께 성장한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배워라. 남의 성취를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사람은 마음의 방향대로 성장한다. 남의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응원받는 자리에 선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들과 있으면 당신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그들은 세상을 긍정으로 본다. 그런 시야가 결국 기회를 만든다. 세상은 질투로 움직이지 않는다. 존중으로 움직인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질투는 마음을 가두지만 축하는 마음을 연다. 열린 마음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신념, 도전, 책임, 배움, 감사, 실행, 존중,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인생은 완성된다. 다음은 그 마지막 이야기다. 함께 가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 말하겠다. 나는 평생 동안 혼자 싸운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인생의 모든 순간 내 곁에는 언제나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은 혼자 꿈꾸지만 함께 이루어야 현실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젊은 시절에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내 곁에 사람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자산이었다. 부는 돈으로 쌓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쌓는 것이다. 나는 회사의 문을 열 때마다 느꼈다. 이 거대한 조직도 결국 사람들의 신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신념이 있는 사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실행이 빠른 사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함께 있었기에 현대는 존재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인생의 기둥이라 불렀다. 세상은 건물과 같다. 기둥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곁에 사람이 곧 나의 운명이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 자재난, 국제분쟁, 불황. 그때마다 나를 지탱해 준 건 시스템도 돈도 아니었다. 바로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한 번은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자금이 막히고 본사에서도 철수합시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때 한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난 버틸 수 있네. 결국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같이 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 사람은 혼자서 강할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나는 평생 사람을 선택할 때 단 한 가지를 봤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폭풍 속을 걸을 수 있는가? 실력보다 중요한 건 신념이었고 말보다 중요한 건 태도였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금세 떠났다. 그러나 믿음을 주는 사람은 평생 남았다. 세상은 믿음을 중심으로 돌고 그 믿음이 모여 조직을 만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네 인생을 결정한다. 머리가 좋고 돈이 많아도 옆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망한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옆에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선다. 나는 가난한 시절부터 좋은 사람을 찾았다. 그들은 돈이 없었지만 눈빛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믿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연료다. 인생을 살며 가장 슬펐던 순간은 사람을 잃었을 때였다. 돈을 잃을 때보다, 사업이 망할 때보다 더 아팠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이익을 약속했지만 결국 뒤에서 회사를 흔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믿되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한다. 신뢰에는 분별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함께 가려는 사람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좋은 시절엔 모두가 곁에 있지만 폭풍이 불면 진짜는 남고 가짜는 떠난다. 나는 말보다 행동을 본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가 도망치는가 아니면 남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나는 수없이 그런 장면을 봤다. 공사가 멈추고 자금이 끊기고 모두가 도망치려 할 때 몇몇 사람은 끝까지 남았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가 함께 시작했지 않습니까? 끝도 함께 합시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울컥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함께 가는 사람은 운명을 바꾼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늘 감사했다.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그들은 나에게 돈보다 값진 유산을 남겼다. 바로 믿음의 힘이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험한 길도 즐거워진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으면 평탄한 길도 불안해진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평생 몸으로 배웠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 돈은 선택의 결과다. 그러나 사람은 선택의 시작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실패도 배움이 된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도 독이 된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모아라. 돈은 그 다음에 온다. 이것은 사업의 원칙이자 인생의 철학이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건물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다. 내가 지은 건물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고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유산이다. 사람은 거울이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신념이 강한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흔들리지 않는다. 배우려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성장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실행력이 빠른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인생은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의 진실이다. 현대를 세운 것도 내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땀, 그리고 신념이 있었다. 인생도 같다. 혼자의 꿈은 작지만 함께한 꿈은 세상을 바꾼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먼저 사람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신념으로 함께할 사람, 감사로 연결된 사람, 책임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손을 잡을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한다. 사람을 믿고 함께 가자.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가장 위대한 철학이다. 세상은 기술로 발전하지만 인생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나는 확신한다. 진짜 부자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바로 인생의 승자다.